이제 드디어 정체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과천에 있는 그 성관위에 약 한 300명의 계엄군이 가서 그 서버를, 중앙선관위에 그 서버를 다 이제 들고 나왔다고, 지금 모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방송에서는 그 YTN이 보도를 했는데 그 YTN 뉴스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비상계엄령 선포 뒤 무장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계엄군 10여 명은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직후인 어제 오후 10시 반쯤 선관위 청사에 도착했고 2시간쯤 뒤인 오늘 0시 반쯤엔 병력 110명이 증원돼 청사 주변에 추가 배치됐습니다. 계엄군은 당직실 등 일부 사무실에 진입했고 선관위 청사 안에서 경계작전을 벌이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지 50여 분 만인 새벽 1시 50분쯤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은 영상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뒤 무장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계엄군 10여 명은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직후인 어제 오후 10시 반쯤 선관위 청사에 도착했고 2시간쯤 뒤인 오늘 0시 반쯤엔 병력 110명이 증원돼 청사 주변에 추가 배치됐습니다. 계엄군은 당직실 등 일부 사무실에 진입했고 선관위 청사 안에서 경계작전을 벌이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지 50여 분 만인 새벽 1시 50분쯤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지금 저기에 그 영상을 보신 그대로 지금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를 계엄군이 약 한 300명이 들어가서 조금 전에 영상 보신 그대로 지금 그 서버 박스를 다 들고 나오는 것을 조금 전에 봤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볼 때에 이게 정치의 천재라고 보입니다. 정치의 천재. 그러니까 계엄령을 이게 쇼맨십으로 하고 국회를 점령하는 척 하다가 사실 실제 목적은 어디였었냐? 과천에 있는 그 서버를 다 전부 계엄군이 가서 이게 다 압수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검찰을 통하여 그 정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서 선관위를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불발탄이 됐어요. 왜 안 됐냐 하면은 일단은 그 감사원에서 일단 감사를 하러 갔습니다. 중앙선관위에 갔더니 뭐라고 대답했냐? 감사원 조사를 하는 감사원들에게 우리도 헌법 단독기관이다. 우리도 헌법 단독기관이기 때문에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사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재명이가 등장하는데 이재명이가 이번에 하여튼 그 윤석열 대통령의 후반기 대통령의 임무를 아예 그냥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일단은 그 어디입니까? 지금 아까 말한 그 선관위 조사하러 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과천청사 조사하러 간 그 조금 전에 뭐라 그랬나요? 탄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감사원장을 비롯하여.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감사원장을 탄핵을 해버리니까 감사원장이 뭔 죄를 졌냐고요? 이 과천에 있는 선관위 서버를 조사하러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는 것은 찔린 게 있는 거야.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난 4월 10일 선거는 작년 4월 10일 선거는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온천 무효입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 선거는 무효라고 우리가 주장했던 이유는 제가 그 김중원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이 만든 기독당, 그 다음에 뭐 사랑실천당, 그 다음에 또 자유통일당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어르신들이 만든 당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과 김중원 목사님이 만든 당인데 저는 사실 거기에서 한마디로 속된 말로 시다바리였습니다. 시다바리. 한마디로 심부름꾼 했지 뭐 비례대표 순서를 정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옆에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다 그건 저 김정은 어르신이 그냥 다 쓰시고 그 비례대표 다 정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지. 저는 뭐 옆에 심부름만 하고 이렇게 뭐 옆에 구경만 하지 제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었었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내가 그 어른들한테 배운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 선거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운 것이 있어서 이번에 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문 역할을 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치가라고 한다면은 거의 천재 수준으로 이게 드러난 것이 뭐냐면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영상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박스 들고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뒤 무장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계엄군 10여 명은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직후인 어제 오후 10시 반쯤 자, 선관위 여기서 청사에 10시 반이라 그랬습니다. 2시간쯤 뒤인 오늘 0시 반쯤엔 병력 110명이 증원돼 청사 주변에 저 추가 박스 들고 나오잖아요. 배치됐습니다. 저 보세요. 계엄군은 당직실 등 일부 사무실에 진입했고 선관위 청사 안에서 경계작전을 벌이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지 저 박스 50여 들고 분 만인 나오지 새벽 않습니까? 1시 박스? 50분쯤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 여의도에 국회를 포섭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령을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금방 우리 저 황준원 장군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계엄령은 저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니 일반 부대도 동원도 안 하고 뭐 공수부대 그 뭐 한 200명 보내가지고 국회를 포위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근데 결국은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목적은 뭐냐? 4월 10일 선거가 부정선거. 예. 부정선거란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이분은요, 정치 천재입니다. 이분은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은 사회수석님을 불러가지고 내가 대화할 사람은 사회수석밖에 없습니다. 사회수석을 불러서 왜 부정선거 조사 안 해주냐고 말이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 당원이 최소한 300만이 넘는데 우리 당원이 일반 당원과 또 진성당원 합해서 그런데 어떻게 64만 표밖에 안 나오느냐. 이걸 계속 우리가 사회수석을 불러서 뭐 대통령하고 저는 뭐 전화도 안 받아주고 전화도 또 할 수도 없고 번호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수석밖에 없으니까 또 사회수석은 당연히 또 우리 종교계 담당이고 또 여기 일반 사회 뭐 예를 들어서 뭐 재향군인회 그다음에 뭐 이북 오도청 그다음에 시민단체 뭐 이게 다 이제 사회수석 담당이니까 나는 사회수석을 불러서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제기하기를 사회수석을 불러서 이제 그 우리가 만든 그때 부정선거 영상 이거 한번 저 방송실 틀어봐 주십시오. 이 영상을 우리가 USB로 담아서 이거 대통령한테 좀 전달해 달라. 이건 100% 부정선거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부정선거, 나는 지금도 부정선거에 대하여 절대로 난 의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김경재 총재가 사실은 그 북한의 그 김대중의 제1비서였습니다.
김경재 총재는 김대중의 제1비서가 된 이유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으로 도망간 적이 있어요. 피신한 적이 있을 때 김경재가 그때 유학생으로 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그 김경재 총재가 김대중 대통령을 보호했죠. 보호했는데 근데 이제 그 박지원을 또 소개해주고 그때 박지원은 뭐 뉴욕 한인회 회장으로서 있었는데 박지원도 소개를 해줬는데 그 어느 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된 뒤에 바로 북한에 특사로 갔다 오라. 그래서 특사로 이제 갔습니다. 뭐 중국과 뭐 저 홍콩을 거쳐서 어디 갔다고 해요. 갔는데 예, 김대중 대통령은요, 이건 간첩입니다. 이건 그 할아버지의 영상이 맞습니다. 46년도에 이미 북한에 그 포섭된 간첩이라고 할아버지 영상이 계속 그 전준환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제1비서인 김경재가 북한을 이제 가니까 김대중하고 이제 같은 생명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안 보여줘야 될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 핵무기 공장을 보여준 거야. 그게 연변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연변은 그 쇼하는 것이고 실제 핵무기 공장을 보여준 거예요. 김경재 총재님한테 보여줘서 우리가 핵무기를 90% 완성을 했는데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그 돌아온 뒤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광주 사태 열사능 묘지 그것도 이제 김경재한테 보여주고 그러니까 김경재는 바로 이 영상입니다. 이거 위에 띄웠어요. 이거 보세요. 요즘은 이거 북한이 없앴다 그래요. 이걸 또 없앴다 그랬는데 이걸 김경재 총재한테 보여주면서 광주 사태를 사실은 우리가 했는데 북한이 했다는 거죠. 했는데 그때 사실은 이 남조선을 해방시킬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핵무기 공장을 보여줬다는 거죠. 보여줘서 돌아온 뒤에 이 김경재 그 총재는요 이게 이념적으로 우파입니다. 그분은 좌파에 조금도 좌파로 섞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파입니다. 대한민국 정신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편에 속한 분인데 그래서 와서 이제 보고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저 대통령님 이제 문재인 이 김대중이 대통령 됐을 때 대통령님 내가 가서 지금 보지 못할 걸 봤습니다. 핵무기 공장을 봤는데 거의 뭐 완성이 다 됐고 조금만 지원 더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세상에 김대중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자네는 국회로 가. 내가 김경재 총재한테 들은 말씀인데 내가 이 말이 뭐 100% 정확한 단어까지는 다 맞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내가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김경재 총재님하고 그 강화문 운동도 같이 이제 한 경험이 있어서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국회로 가.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었냐? 박지원이가 들어간 겁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박지원은 그 후로부터 뭐 승승장구했죠. 그 후로부터. 나중에 뭐 문재인 정부 때는 국정원장까지도 하고 이래서 이제 그 김경재 자리가 박지원으로 바뀐 겁니다. 그 후로부터 이제 김경재 총재는 이제 결국은 버림당했다 하니까 결국은 김경재, 환화갑, 그 다음에 한강옥 그 원래 그 김대중 대통령을 만든 그 4인방 아닙니까? 김옥두 뭐 이 사람들이 아니 자기가 대통령 될 때까지는 그렇게 말이야 하수인처럼 부려먹다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소외시켜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때 이쪽으로 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황강옥 그분들이 그 비서실장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쪽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전라도 우파가 지도자들이. 그래서 김대중을 내가 간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김대중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 영상 위로 한번 띄워주세요. 세상에 이런 보고를 받고도 김경재 총재한테 이것을 받고도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하니 이게 김경재 총재한테 보고받은 후에 북한에 갔다 와서 한 말이거든요. 개발할 능력도 없다. 대북 지원금이 차. 김경재 총재는 뭐라고 보고했느냐. 절대로 북한한테 현찰을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찰을 주면 핵무기 개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생존에 문제가 없을 만큼만 조금씩 돈을 줘야지 이 주면 안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이래서 김대중을 간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김대중 간첩입니다. 좌파 대통령들은요 다 간첩인데 그 중에 하나는 누구냐? 노무현은만 조금 우리가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노무현은 좌파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올 때는 우파로 나왔습니다. 그건 내가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었고, 자 이러한 공작으로 인해서 그때의 그 김경재 총재한테 북한에 있는 그 간부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1,000만 표를 가지고 있는데, 자 홍덕 목사님, 예. 그때 김경재 총재, 김대중 대통령 초기에 예. 취임식하고 나서 바로인데 예. 그때 북한이 1,000만 표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1,000만 표를. 1,000만 표 같으면 지금 현재 야권에 뭐 거의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수준이죠. 끝나는 거죠. 예. 1,000만 표를 가지고 있는데 김경재 총재한테 하는 말이 예. 김대중 대통령이 끝난 후에 예. 저 총재님이 대통령을 이어받으라. 우리가 예. 1,000만 표를 가지고 있다. 이거. 예. 이렇게 김경재 총재한테 유혹을 했어요. 예. 그 홍덕 목사님 같으면 안 넘어갈까? 북한에? 뭐 사실상 그 말 들어보면은 예. 우리나라의 야권 지도자 선출 과정에 또 대통령 만드는 과정에도 북한이 그 말 그대로 받으면은 거의 전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다. 지금 또 그 여전히 그렇게 유효하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죠. 이게. 네. 황교안 장군님. 그래서 하도 소문도 많고 하니까 이 중앙선관위를 북한이 해킹을 가지고 주장한다 하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7번 시험을 해봤잖아요. 맞습니다. 예, 서버에 대하여.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죠. 했더니 7번 했는데 6번이 뚫렸거든요. 6번이 우리나라 국정원이 시험적으로 해봤더니 한 번만 방어가 되고 6번이 뚫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 4월 10일 선거에 북한이 개입 안 했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이것을 결과적으로. 뭐 저는 북한 개입 이전에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부터 네, 또 그 21대 총선, 22대 총선까지 다 저는 뭐 제 자신이 내 전문성은 없지만은 네, 우리가 그 특히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저는 조금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 그 서로 뭐 자기들 이념이나 이런 그 논리가 좀 부족한데 그럴수록 이제 좀 국제적인 평가, 특히 역사적으로는 세계적인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그 통계학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야기했고 저는 선거 부정이 반드시 있었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르면은 그쵸 제가 오스트리아 이야기 많이 하지만은 오스트리아가 부재자 투표 용지 5장이 개봉돼 있었다는 것 때문에 재선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재선거를 해서 결과가 바뀌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가 그 표차가 더 늘어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국민이 의심하면은 이것은 해야 된다 해가지고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해가지고 그것도 대통령 재선거일을 2번이나 늦췄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스트리아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주 칭송을 받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자유중국만 대만만 해도 대만은 우리하고 거의 뭐 자웅을 겨룰 만큼 이 전산이나 이런 AI 시스템이 앞서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 없애고 본투표에서 수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보면서 제대로 된 정말 사심이 없다면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나 또 중앙선관위 네. 헌법 독립기구니까 자기들 스스로 이것을 국민들한테 의혹을 해소시켜주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런 걸 내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하지 않고 설명조차도 하지 않고 거기에 또 이게 헌법 독립기구다 보니까 자기들 세습 그래가지고 자식들 전부 집어넣고 네.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다는 건데 네. 이번에 정말 저는 만약에 네. 우리가 계속해서 저희들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적의 급소가 뭐냐? 두 가지. 하나는 부정선거고 네. 하나는 5.18 유공자 네. 명단 공개인데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 벌써 2-3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는데 네. 정말 이 중에 하나를 했다면은 네. 정말 저는 대통령한테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